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학 사이버 강좌에서 경기도의 석탑으로 강의를 맡은 용인시 학예연구사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에는 삼국시대 불교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백제부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세기 후반부터 한산주에 사찰을 지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경기도 지역 역시 이 무렵부터 불교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교의 유입 이후 불상, 석탑, 승탑, 마애불 등 다수의 불교 미술이 조성되었고요. 경기도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불교 미술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불상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불탑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기도에 남아있는 석탑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과 건립 시기, 그에 따른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 지정된 석탑 29기를 기본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석탑의 형태가 양호하고 양식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비지정 석탑과 경기도 지역에 있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반출된 석탑 등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약 47기의 석탑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내 유일한 현존 전탑인 신륵사 다층 전탑까지 포함하면 경기도의 석탑, 즉 불탑은 48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우리나라 석탑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탑 속엔 무엇이 들었을까요?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 즉 화장한 후에 유골을 모시는 일종의 무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과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러나 최초의 탑 모양은 마치 오늘날의 무덤처럼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이시는 인도 산치 스투파는 거대한 방구형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방구형의 탑은 점차 여러 층으로 구성된 목조 건축, 즉 목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탑은 차츰 무덤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불교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 탑 속에 부처의 사리를 포함하여 경전이나 불상 등 각종 장엄물을 넣게 되는데 이를 사리장엄이라 부릅니다.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 불교를 받아들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모두 불탑을 만들고 있는데요. 크기나 모양, 재료가 각기 다릅니다. 최초의 불탑인 인도 산치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한 탑으로 석재를 가공하여 만들게 됩니다. 중국은 목탑을 비롯해 벽돌로 쌓은 전탑, 또한 돌로 만든 석탑 등 다양한 재질로 불탑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전탑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 전탑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아 좋은 재질의 석재를 구하기 어려워 주로 목탑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도 목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목탑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석재를 사용하여 만든 석탑이 남아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양한 재질로 탑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유입 이후 중국의 영향으로 목탑을 주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목탑은 거의 없고 대신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는 질 좋은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석탑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삼국에서는 불탑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 나라는
불교의 수용 이후 불교 문화의 융성과 함께 많은 수의 불탑을 건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중국에서와 같이 주로 목탑을 건립하다가 목재가 갖는 취약점, 즉 화재에 약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료를 석재로 전환하여 석탑을 건립합니다. 고구려 불탑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없으나 기록과 발굴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백제의 경우도 목탑은 남아있지 않고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석탑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또한 현존하는 목탑은 없는데요. 가문사지 3층 석탑에서 전형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준이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바로 고구려의 불탑에 관한 기록인데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요동성 곁의 탑은 옛 노인들이 전하기를 옛날 고구려 성왕이 국경을 순찰하다 이 성에 이르러 오색 구름이 땅에 드리워진 것을 보고 가서 구름 속을 찾아보니 승려가 석장을 짚고 서 있다가 가까이 가면 호련히 사라지고 멀리서 보면 다시 나타났는데 옆에 삼중 토탑이 있어 위는 솥을 엎어놓은 듯 하나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이 바로 이 요동성 유광탑의 형태인데요. 삼중 토탑으로 윗면은 솥을 덮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윗면의 형태로 보아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도의 산치탑과 같이 위가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마도 인도의 탑의 형식이 고구려까지 전래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탑이라는 점에서 재료는 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초기 절터로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토성리사지 등의 절터가 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이들 절터에서는 대부분 팔각 평면을 보이는 목탑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탑 규모는 시대순에 따라 조금씩 커지고 있고 5세기 말에 지어진 청암리사지의 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청암리사지의 가람 배치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팔각형의 탑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고구려의 불탑은 기록과 발굴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요동성 유광탑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면 팔각형의 불탑이 확인되고 있어 아마도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불탑을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석탑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석탑의 구조와 용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석탑의 형태로 석탑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단부는 층수에 따라 단층 기단, 이중 기단으로 구분하는데요. 아래를 하층 기단, 위쪽을 상층 기단으로 부릅니다. 기단 안쪽에는 목조 건축의 기둥을 모방하여 만든 탱주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요. 바깥쪽의 기둥은 우주라고 부릅니다. 상층 기단 중 탑신부를 받치는 부재를 갑석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그 위에 직접적으로 탑신을 받치는 받침부를 탑신 받침이라고 부릅니다. 탑신부는 몸돌인 탑신석과 지붕돌인 옥계석으로 구분하는데요. 탑신석과 옥계석이 한 세트가 되어 한 층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흔히 3층 석탑, 5층 석탑으로 석탑의 층수를 구분하는데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탑신의 층수입니다. 상륜부는 탑신 위에 찰주라고 부르는 금속재의 긴 막대기 형태의 부재를 꽂고 그 안에 석재로 만든 여러 가지 화려한 부재를 끼워 넣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석탑의 구조와 용어,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불국사 3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본 구조와 용어를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석탑이 발생하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백제를 보면 백제 역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많은 사찰과 불탑을 건립하는데요. 군수리사지, 왕흥사지, 금강사지 등의 사지에서 방영의 목탑지가 확인되고 있어 백제에서도 불교 전래 초기에는 주로 방영의 목탑을 건립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백제인들은 목탑을 건립하며 축적한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목재에서 석재로 재료를 바꾸어 석탑을 건립하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목조 건축을 충실히 재현한 최초의 석탑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땐 어떻게 지을까요? 땅을 다진 뒤에 축대를 쌓죠. 물론 사람이 올라가 신발을 벗어야 하니까 기단은 낮고 올라가기 쉽게 만듭니다. 그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가로질러 창방, 평방 등의 부재를 얹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공포를 올리고 지붕을 마무리합니다. 또 지붕의 처마 길이가 짧으면 멋이 없고 또 처마선이 기단 바깥까지 벗어나야 비바람이 들이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목조 건축과 비교해서 봤을 때 미륵사지 석탑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이 바로 미륵사지 서석탑입니다. 원래는 동탑과 서탑 이렇게 석탑이 두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탑이 한 개 있었는데 현재 동탑은 새로 화강암으로 예전에 복원을 해 놓았고요. 이 미륵사지 서석탑은 오랜 기간 해체 보수를 거듭하여서 지난해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륵사지 서석탑을 보면 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각 면마다 작은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은 안에서 서로 통하고요. 이러한 문을 개설하고 안의 내부를 통하겠다는 것은 목조 건축의 그런 내부 공간을 재현하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석탑이 백제 최초의 석탑이면서 한국 석탑의 시원 양식으로 알려진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불탑 중에서 같은 양식을 지닌 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미륵사지 석탑은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석탑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석재를 사용해서 가장 충실히 목조 건축의 양식을 재현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기단부터 탑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돌을 사용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목탑의 형식을 충실하게 재현하였습니다. 기둥이라든가 기둥 위에 부재라든가 그리고 지붕의 옥계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모두 여러 개의 돌을 짜맞추어서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점 역시 이 석탑이 목탑을 재현했다라는 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현존하는 단 두 개의 백제 석탑으로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타났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백제 석탑의 양식적 완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보이시듯이 너무 여러 장의 석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기단의 규모를 줄이고 탑신의 규모를 줄이면서 사용하는 부재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또한
각각 여러 장의 돌을 사용했던 것을 기둥과 면석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등 부재의 수를 줄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결함을 줄이고 양식적으로도 안정적인 양식을 보이게 됩니다. 즉,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보다 좀 더 발전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전에 처음으로 목탑을 석탑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그런 실험 정신에서 탈피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인 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라를 보면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불교의 수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흥왕은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신라에서 전통 신앙의 성지인 천경림이라는 숲에 나무를 베고 절을 세워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전통 신앙을 믿던 귀족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는데요. 이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불법을 세우겠다라고 하여 이 천경림에 절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이를 중지하라 요구하고 법흥왕은 이차돈을 문책하여 처형시키는데요. 이때 이차돈의 목을 베자 목에서 하얀 피가 솟아나고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은 더 이상 불교를 반대하지 못했고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된 신라는 그 어려움을 만회라도 하듯 짧은 시간 안에 사찰을 건립해 나갑니다. 신라도 고구려 백제와 같이 초기에 건립한 목탑은 남아있는 것은 없고 삼국유사 등의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탑지만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초기 불탑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황룡사 구층탑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황룡사는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 사상에 의해 건립되었고 구층탑 역시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645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 목탑은 남아있지 않고 터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기념 전시관에서 이 구층 목탑의 모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라도 초기에는 주로 목탑을 건립했지만 이보다 앞서 석탑을 건립했는데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634년에 건립한 분황사 석탑입니다. 분황사 석탑은 신라 석탑의 시원이면서 안사남이라고 하는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가공하여 쌓은 모전 석탑입니다. 벽돌 모양의 석재로 쌓긴 했지만 여전히 목조 건축의 내부 공간을 표현하려 사방에 문을 개설하여 감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문 입구 양옆에는 인왕상이라고 하는 수호상, 즉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신라 시원석탑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의성 탐리리 5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분황사 석탑과 달리 앞에 보셨던 백제 석탑처럼 화강석 계열의 석재를 판석형으로 가공하여 석탑을 만들었습니다. 기단과 탑신부 구성은 백제 석탑처럼 여러 개의 돌을 짜맞추어서 만들어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관상에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옥계석의 지붕면을 계단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외관상 특징은 아마 이보다 먼저 만들어진 분황사 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682년 동해바다 인근에 가문사를 세우게 됩니다. 가문사는 신문왕이 아버지인 문무왕의 뜻을 이어 창건한 사찰로 문무왕이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는 유언을 하고 죽자 동해에 화장을 한 후 완공한 사찰입니다. 이때 함께 세운 쌍탑이 바로 2단의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이전에 세워졌던 분황사 석탑, 탑리리 5층 석탑보다 양식적인 진전을 이뤄 신라 석탑의 전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가문사 석탑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륵사지 탑에서 보였던 사방의 문은 보이질 않고요. 대신 기단이 2층 기단으로 바뀌고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단에 비해서 처마선이 짧아지고 기단이 넓고 높아져서 좀 더 상승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건축적인 양식은 여러 장의 돌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점보다 사용하는 석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런 구조적인 안정성과 상승감을 보이는 이러한 조형으로 인해서 이젠 탑이 어떤 건축적인 개념보다는 불교에서 어떤 기념물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국사를 창건하며 세운 불국사 3층 석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가탑이라고 부르고 있는 석탑입니다. 이 탑은 이전에 세워진 가문사 석탑보다 기단의 크기가 작아지고 아직까지 여러 개의 돌을 사용했던 방식이 가문사지 석탑에선 남아 있었지만,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는 석재의 수량을 확연히 줄여서 좀 더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양식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불국사 3층 석탑 양식이 우리나라 석탑의 일반적인 양식으로 정착되게 되는데요. 이후 우리나라에 건립되는 석탑은 바로 이 불국사 3층 석탑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건립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불국사 3층 석탑 외에 통일신라 이후가 되면 석탑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형 석탑을 일반적으로 이형 석탑 또는 특수형 석탑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불국사 3층 석탑과 함께 세워진 불국사 다보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보탑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된 탑을 현실로 재현한 것인데요. 가장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건축적인 특징이 잘 남아있는 석탑입니다. 이 외에 4마리의 사자가 탑에 몸돌을 받치고 있는 형태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사자 3층 석탑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모양입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알려진 사자를 탑 안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탑신에 안치하고 있는 사리를 수호하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경주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1층이 매우 높고 2층 이상의 탑신의 체감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체감비로 인해서 외관이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관의 독특한 조형은 물론이고요. 당시 3층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층수였던 것과 달리 13층이라는 높은 층수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탑의 구조를 말씀드렸을 때 이중기단으로 기단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라 석탑 양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8세기 말 이후가 되면 자연 안반을 하층 기단으로 삼아 단층 기단을 조성하는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주 남산 용장사지 3층 석탑인데요. 산 전체를 기단으로 삼는 독특한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주와 탱주로 짜여진 기단이 아닌 가공한 방형의 석재를 쌓아 올린 기단을 만든 경주 남산리 동 3층 석탑도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국사 3층 석탑에서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양식과 달리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석탑들도 통일신라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석탑 변화 현상들도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나타납니다.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무수히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이라는 폐사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의 폐사지는 5,393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총 536개소의 사지가 확인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곳은 47개소의 연천군이고 그 다음으로는 44개소의 안성시, 그 다음으로는 용인시에서 42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찰의 건립과 함께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석탑 수량은 사지의 개소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표를 보시면 문화재로 지정된 석탑이 30기, 비지정 석탑이 16기, 그리고 이천에서 구계로 반출된 석탑이 1기, 안성에서 도난된 석탑 1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들의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구역상 16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곳은 안성시로 총 10기의 석탑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는 용인과 이천에 6기가 남아있고 여주 5기, 안양 3기 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고양, 과천, 남양주, 양평, 하남, 화성 등은 2기, 구리, 의정부, 파주, 평택 등에서는 각 1기의 석탑이 남아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석탑은 주로 경기 남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경기 북부에 해당하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은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현황표로 보셨던 경기도 지역 석탑을 다시 사진으로 그래서 시대별로 구분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용인 어비리 3층 석탑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고려시대 석탑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6개의 석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고려시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어떤 시대 구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구분해 놓았다는 점을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적인 석탑들을 보면 고양 용암사지 석탑이나 고양 상온사 석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북한산 내에 건립되어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봉업사지 5층 석탑을 비롯해서 이 죽산 일대에 석탑들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산막사 3층 석탑과 중초사지 3층 석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양평 지평리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1층 몸돌, 즉 탑신의 사방불, 즉 내면에 부처의 조각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방불이 새겨져 있는 석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런 사방불 석탑이 있다는 점이 어떤 중요한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변 일대로 해서 창리 3층 석탑, 하리 3층 석탑, 그리고 신륵사 주변으로 석탑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도 공세리 5층 석탑, 마복동 석탑, 용천리 5층 석탑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도 중리 3층 석탑, 광고동 5층 석탑, 안흥사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천이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지금 있고요. 특히 아래 보시는
이천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으로 국외 반출되어 있어서 이천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탑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동사라고 하는 그 절터에 있는 두 개의 석탑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화성 용주사에도 두 개의 석탑이 고려시대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가평, 남양주, 그리고 여주, 의정부, 안성 등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대별 석탑에 대한 설명은 또 이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내에서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석탑은 용인 어비리 3층 석탑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 어비리 3층 석탑은 전형적인 이중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린 신라 일반형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9세기 말의 신라 석탑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1층 탑신 받침을 별도의 석재, 즉 별석으로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탑신 받침은 상층 기단 갑석 위에 2단 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처럼 탑신 받침은 갑석의 위에 갑석과 함께 그 위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이와 같이 별도의 석재를 끼워 넣는 받침 형식은 신라 말, 즉 9세기 말에 보령 성주사지 석탑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이 용인 어비리 3층 석탑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되는 특징입니다. 경기도 지역 석탑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고려 석탑입니다. 48개의 석탑 중에서 통일신라 석탑 1기, 조선 석탑 6기인데 비해 고려 석탑은 41기로 압도적인 수량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석탑 조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도 지역 대부분에 고려 석탑이 남아있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남아있는 수량을 보면 주로 1기 내지는 2기가 확인되는데요. 앞에서 현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등은 5기 이상씩 분포하고 있어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성은 봉업사지 일대를 중심으로 죽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천은 설봉산 주변으로 현재의 이천 시내 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주는 남한강 주변과 신륵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곳에 집중되기보다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건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고려 석탑의 시대별 수량을 살펴보면 고려 정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15기, 고려 중기는 7기, 고려 후기는 19기로 파악되고 있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석탑이 가장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전기 석탑으로는 봉업사지 5층 석탑, 죽산리 3층 석탑, 이천 중리 3층 석탑, 그리고 이천 안흥사 5층 석탑, 그리고 국외로 반출된 이천 5층 석탑, 그리고 하남 동사지 3층 석탑, 하남 동사지 5층 석탑 등으로 고려 전기 석탑 대부분이 안성과 이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는 지역적 특수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과거부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사찰 건립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려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서는 특정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 전반적으로 석탑 건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건립된 석탑은 전국적으로 약 14기 정도 확인되는데요.
그중 절반 정도가 서울 경기 지역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 내 건립된 조선시대 석탑을 보면 가평 현등사 3층 석탑, 남양주 수종사 8각 5층 석탑, 남양주 묘적사 8각 7층 석탑, 여주 신륵사 다층 석탑, 의정부 회룡사 5층 석탑, 안성 청원사 7층 석탑 등 6기가 확인됩니다. 현등사를 비롯해서 수종사, 신륵사, 회룡사 등은 수도인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조선 왕실의 원찰이거나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조선 초기부터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대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왕실과 왕실 종척들에 의해 시행된 불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의 조선시대 석탑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 석탑의 대략적인 현황과 그리고 시대별 특징을 가진 석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도 지역 석탑을 대상으로 지역적 분포와 건립 시기에 따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석탑 분포 현황은 크게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역이 통일신라 시대에는 수도였던 경주에서 봤을 때는 매우 변방 지역에 해당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서해안 방면과 한강 이북 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전처럼 강화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 미술의 확산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교통의 요지이자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안성, 여주, 이천 등지를 중심으로 석탑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은 앞에서 사지조사 보고서를 통해 봤을 때는 경기 남부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절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절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석탑도 많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아있는 수량은 매우 소량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기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국 전쟁 당시 격전장이었다는 점과 둘째는 현재에도 군사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 파괴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북부에는 이상하게 석탑뿐만 아니라 불상이나 다른 그 불교 석조 미술도 남부 지역에 비하면 많이 남아있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석탑 건립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시는 경기 북부 지역 석탑 분포 현황을 보시면 이 경기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석탑은 9기로 확인되는데요. 전체 경기도 지역 석탑 수량에 비하면 20% 미만에 해당하여 집중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가평 현등사 3층 석탑, 남양주 수종사 8각 5층 석탑, 의정부 회룡사 5층 석탑 등을 보면 조선시대 석탑의 분포가 높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사찰은 대부분 조선 초기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거나 왕실의 원찰이었던 것으로 비춰볼 때 이들 석탑은 왕실에서 발원하여 건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기 북부 지역 석탑 9기를 제외하면 39기가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역별 탑의 분포 현황은 왼쪽에 보이시는 각 시군별 석탑 분포 현황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27기가 안성, 이천, 용인, 여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남부에서도 특정 지역에 석탑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어떤 지역적 분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행정구역 경계가 인접한 지역으로 아마도 이 지역들이 특별 관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특히 이런 불교 미술, 특히 석탑 건립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 석탑을 앞서서 시기별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현황표를 살펴보시면 통일신라는 1기, 고려 전기 15기, 고려 중기 7기, 고려 후기 19기, 조선시대 6기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고려시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고려 전기와 후기에 집중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성이나 이천, 여주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고려 초기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술사적 의의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층 탑신 받침에 별도의 석재를 탑신 받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용인 어비리 3층 석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비리 3층 석탑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통일신라 석탑으로 신라 석탑의 기본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령 성주사지 석탑과 같이 갑석 위에 별도의 그 탑신 받침을 올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받침의 특수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비리 3층 석탑 외에도 갑석에 탑신 받침을 새기고 그 위에 이제 별도의 탑신 받침을 넣었을 때 이 별도의 탑신 받침의 바깥쪽에 연화문으로 장식한 그러한 사례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고양 상운사 석탑과 용인 마북리 석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 석탑의 이러한 탑신 받침의 변화는 통일신라부터 탑신에 안치된 그 사리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탑신에 안치된 사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사리에 대한 신앙이 좀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라에 비해서 탑의 규모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떤 탑의 그런 상승감을 높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이런 별석의 탑신 받침을 끼우면서 이런 시각적 목적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별석의 탑신 받침을 넣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산 관음사 3층 석탑이라든가 예천 향성리 3층 석탑, 그리고 원주 용운사지 3층 석탑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식 없이 별도의 석재만 끼워 넣는 형식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주 용운사지 3층 석탑처럼 마찬가지로 이 별석 받침에 연화문으로 장식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 지역의 이런 고려 석탑들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려 석탑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탑의 몸돌을 여러 장의 석재로 나누어 조립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석탑의 층을 구성하는 몸돌은 정형 양식이,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양식이 정착된 이후로는 하나의 석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와 같이 탑의 몸돌을 여러 매의 석재로 나누어 조립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도 경기도 지역 석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특징입니다. 이런 탑신을 구성하는 석재를 2장 이상으로 해서 석재를 수직으로 적층하거나 아니면 가로 방향으로 쌓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석재를 조립한 경우를 보시면 안성 봉업사지 5층 석탑이라든가 안성 중림리 3층 석탑 등을 볼 수가 있고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적층하는 모습은 하남 동사지 5층 석탑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탑신을 여러 장으로 만드는 방식이 경기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석탑 사례를 보면 지금 광주 서 5층 석탑이라든가 강진 금곡사 3층 석탑 등에서도 탑신을 여러 장의 돌을 사용해서 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경기도 지역과 비교해서 봤을 때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석탑을 만드는 방식에서 경기 지역 석탑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석탑 표면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석탑 표면에 어떤 화려한 장식을 하거나 연화문을 새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식을 하는 것을 불교 미술에서는 표면 장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엄은 물론 신라시대 석탑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그렇지만 경기도 지역 석탑에서 이런 보편적인 장엄의 모습과 함께 특이한 사례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먼저 기단부에 장엄하는 형태를 보면 안상이라고 하는 꽃 문양을 조각하는 모습과 그리고 기단의 그런 윗면에 갑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화문을 조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남 동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하층 기단 면석에 안상을 새기고 있고요. 여주 창리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하층 기단 면석에 2개의 안상을 새기고 그 위에 부분에 연화문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있는 공세리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기단 아랫부분이 땅에 파묻혀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기단 윗면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게 연화문을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흥에 있는 문헌리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도 기단이 매우 간략하게 변화되었지만 측면에 그 옆면에 안상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에 있는 용주사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그 기단 아래쪽 측면에 안상을 새기고요. 그 위에 중간 기단의 면석에 매우 특이하게 위패형 모양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패형 장식은 주로 범종이나 아니면은 스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런 부도에서 조각되는 경우를 조선시대 부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례이고 석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장엄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다층 석탑 같은 경우에도 기단부 있는 데에 갑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화문으로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면석 부분에는 용이 구름 속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듯한 그런 운용문이라고 하는 문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상상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륵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부터 왕실의 지원을 많이 받은 사찰이라는 점에서 이런 용이 장식된 그런 탑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주로 탑의 기단부에 장식되는 그런 표면 장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탑신에 새겨지는 장엄을 살펴보겠습니다. 탑신에 새겨지는 장엄은 주로 문비라고 하는 그런 문의 형태를 나타나는 건데요. 원래는 앞에 설명드렸던 백제석탑이라든가 분황사 석탑이라든가 이런 초기 석탑에서는
목조 건축의 목탑의 그런 내부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후 시대가 이제 고려 조선으로 내려올수록 직접적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대신에 표면에 문의 모양을 장식하면서 이 공간이 여전히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그런 내부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을 장식하는 것을 저희가 문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안성 봉업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도 1층 탑신의 이제 남쪽 면에 가운데 안쪽으로 한 단 들여서 이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서 이제 내부 공간을 표현하고 있지만 주변으로 어떤 그 목구멍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아마 뭐 장식이라든가 뭐 문의 형태를 달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안성 7장사로 옮겨진 이 중림리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도 1층 탑신의 한쪽 면에 문의 모양을 새겼는데요. 가운데 음각선을 세로로 새겨서 양 문짝을 표현하고 있고요. 양 문에 원형의 문고리를 조각해서 직접적으로 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문원리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도 1층 탑신에 문비를 새겼는데요. 굉장히 얕은 음각선으로 전체 문비를 구획하고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음각선을 그어서 양 문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보시면 자물쇠 고리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물쇠 고리는 이 안을 이제 그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용덕사 석탑 같은 경우에는 탑신에 두 가지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면에는 시흥 문원리 3층 석탑처럼 자물쇠 고리를 새긴 문비를 새겼고요. 반대면에는 향로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향로 조각 역시 이 탑신 탑 안에 내부에 사리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용주사 5층 석탑의 1층 탑신에서도 이렇게 두 줄의 음각선으로 그 돌대를 구획하고 내부에 자물쇠형 문고리를 조각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공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탑신에 조각하는 이런 장엄 형태는 문비 외에도 또 다양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평 지평리 석탑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는 석탑입니다. 이런 탑신뿐만 아니라 옥계석에서도 이 지붕돌에서도 장식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파주에 있는 운계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옥계석의 그 하단부 있는데 그리고 옥계 받침이 끝나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꽃잎 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옥계석 하단 모서리에 이와 같이 꽃잎 모양의 장식을 한 사례는 다른 석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인 마북리 석탑 같은 경우는 현재 기단부도 남아있지 않고 탑신석과 옥계석 일부만 이렇게 쌓여있는 형태로 있는데요. 1층 옥계석 중에서 지붕면의 그 경사면 한쪽에 피어오르는 듯한 구름 문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내면 중에서 요 한 면만 남아 있어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례인데요. 또한 이렇게 지붕 옥계석에 이렇게 장식을 한 사례도 다른 석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서 매우 독특한 장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의 48개의 석탑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과 그리고 시대별 특징 그리고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고 있는 어떤 미술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석탑 건립은
백제 석탑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신라에서 뭐 분황사 석탑이라든가 탐리리 5층 석탑이라든가 하는 어떤 초기적인 형태의 탑이 건립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석탑의 양식은 가문사지 3층 석탑에서 기본적인 양식이 확립되고 그 통일신라 말 이후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면 그 기본 양식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석탑 건립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석탑 건립 확산이 아마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이후가 되면은 매우 많은 수의 석탑이 건립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수의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석탑은 대략 한 48개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분포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경기 북부보다는 경기 남부에 집중 건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에 집중 건립되고 있는데요. 이는 신라 불교 문화의 어떤 북방 한계 지역이라는 경기도가 북방 한계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적 특수성과 고려 시대에 들어서 이 지역의 불사가 활발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석탑이 건립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경기 북부에 석탑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한국 전쟁이라든가 뭐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있었던 것으로도 추정이 되지만 아마도 경기 북부에는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이런 석탑을 건립한다든가 어떤 불교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대형 불사가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별 특징을 보면 통일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석탑을 볼 수 있어서 경기 지역은 전 시대에 걸쳐서 매우 꾸준히 석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어비리 3층 석탑이 유일한 그 한기로 남아 있어서 이 어비리 3층 석탑으로 인해서 경기 지역에 어떤 통일신라 석탑이 남아 있다라는 점과 함께 이 어비리 3층 석탑으로 인해서 신라의 불교 문화가 어디 지역까지 확산이 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석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석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석탑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려 전기에는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건립되었고 고려 중기 역시 전기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지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 경기 지역이 한양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관련된 사찰들이 많이 건립되게 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들에 남아있는 석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평 현등사라든가 남양주 수종사, 그리고 의정부 회룡사, 그리고 여주 신륵사 등은 왕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찰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석탑 발원에 왕실이 깊숙이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당시 조선 초기에 경기 지역의 어떤 불교 문화의 한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살펴봤던 그런 장엄 조식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단부에는 안상이 주로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단부 갑석에는 연화문이 장식된 사례를 볼 수가 있고 탑신부 같은 경우에는 1층 탑신에 문을 그 형상화한 문비 조각이라든가 그리고 내면에 부처님을 새기는 사방불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다른 지역 석탑에서도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장엄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용주사 5층 석탑의 경우 기단부에서 위패형의 문양이라든가 용인에 있는 용덕사 석탑에서는 향로 조각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주 웅계사지 석탑에서는 그 옥계받침 아래쪽에 꽃 모양의 장식이 나타나고 그리고 용인 마봉리 석탑에서도 옥계석 지붕면에 구름문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다른 지역 석탑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경기도 지역에서 석탑의 장업 요소가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특수한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 석탑의 어떤 미술사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 석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좀 중간중간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석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학연문화사에서 나온 한국의 석탑이라든가 예경출판사에서 나온 탑파 또는 솔출판사에서 나온 탑이라는 그런 탑과 관련된 개설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참고하셔서 보신다면 아마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